우리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수지는 늘 그렇게 말했다. 36의 재현은 그 말이 너무 달콤했다. 그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수진의 미소는 마치 햇살처럼 따뜻했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소중했다. 그녀는 병원 코디네이터였고 그는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일했다. 둘 다 30 중반을 넘어섰기에 연애는 처음부터 진지했다. 청춘의 가벼움은 이미 많이 벗겨져 나갔고 남은 것은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두 사람이었다. 더 이상 헛된 꿈을 꿀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만난 지 넉 달. 지금은 재현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그들에게 세상의 중심이었다. 퇴근 후 함께 먹는 편의점 도시락도 행복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초라한 저녁이라고 부를지도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모든 것이었다. 도시락 덮개를 함께 열고 작은 식탁 위에 마주 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재현은 확신했다. 우리 결혼하면 내가 최대한 영끌에서라도 집 사고 싶어. 재현이 말했다. 밤하늘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창을 통해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영끌은 좀 무서운데? 수진이 재현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도 내가 있잖아. 재현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그의 눈빛에는 미래가 보이는 듯했다. 두 사람이 함께라면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재현은 모든 게 가능하다고 믿었다. 사랑이 가져다주는 그 신비로운 확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세상의 어떤 장애물도 그들의 사랑 앞에서는 무너질 것만 같았다. 그것이 청년들이 가지는 낙관주의이자 또한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될 미숙함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 수지는 늘 말을 돌렸다. 마치 그 주제가 불편한 옷을 입은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몸을 계속 움직이며 그것을 벗어내려고 했다. 우리 저축 계획 같이 세워보자. 재현이 제안했다. 통장 내역서와 계산기를 펼쳐놓으며 말이다. 응, 그게 좋을 것 같아. 수진의 대답은 항상 상기된 톤이었지만 눈빛은 어둡게 흔들렸다. 근데 너는 얼마 정도 모았어? 재현이 더 깊숙이 물었다. 나중에 말해줄게. 수진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나중이란 말은 언제나 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갔고 주가 지나갔고 달이 바뀌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여전히 미래형이었다. 재현은 처음에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사람마다 다른 속도가 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수지는 자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왜 자꾸 회피해? 드디어 재현의 인내심이 한 줄로 떨어질 때쯤 그가 물었다. 말투는 차갑지 않았지만 약간의 답답함이 묻어났다. 아니야, 그냥. 나는 당신 생각에 동의해서. 수진이 재현의 옆에 기대며 말했다. 재현은 그저 성격 차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했고 그는 계획적이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었다. 뭔가가 빠져 있었다. 마치 연극에서 배우가 대사를 건너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재현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알면 이 따뜻한 시간이 깨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밤새 수지는 재현의 가슴 위에 머리를 얹고 잤다. 그 무게감이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아직도 사랑의 무게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무게는 조금씩 더 무거워질 것이었다. 사실 말 안 한 게 있어. 그녀는 그렇게 입을 열었다. 거실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저녁 뉴스 소리는 낮춰져 있었고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수진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다. 마치 그 말이 새어나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싶은 듯이. 나 예전에 작은 미용실 운영했었어. 근데 코로나 이후로 무너졌어. 그때 빚이 좀 생겼어. 한 8천 정도.
수진이 말했다.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8천. 재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의 뇌에 주입되는 순간 세상이 한 바퀴 도는 것 같은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것은 큰 돈이었다. 그들이 함께 저축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생의 무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숫자였다. 그녀는 4년을 버텼고 절반은 괜찮았다고 했다. 미용실이 손에서 떠난 후 처음 2년은 아직 희망이 있었다. 대출금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았고 미래가 어두운 터널이 아니라 희미한 빛이 보이는 곳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남은 2년 동안 계속 적자였다. 병원 코디네이터로서의 월급은 빚을 갚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생활비를 벌기에도 벅찼다. 그래도 대출은 거의 갚았지. 재현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으며 물었다. 아니, 이제 막 시작했어. 수진의 대답이 그 희망의 끈을 끊어버렸다. 재현은 말문이 막혔다. 마치 그의 목이 돌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생활비를 벌며 원금도 갚지 못한 채 버티고 있었다. 이 몇 개월 동안 그녀는 매일같이 이 비밀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함께 밥을 먹을 때도, 함께 꿈을 꿀 때도, 함께 미래를 이야기할 때도 그 모든 순간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나. 왜 이제까지 말 안 했어? 재현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가득했다. 말하면 너 떠날까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을 봤을 때 재현은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분노인가 슬픔인가 아니면 배신감인가. 아마도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이다. 그날 밤 재현은 혼자 계산기를 두드렸다. 침대가 아닌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곁에는 수진이 있었지만 그는 마치 완전히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다. 집 대출, 생활비, 그녀의 비. 그 세 가지 항목을 나열하고 두 사람의 월급을 대입했다. 계산 결과는 참담했다. 둘 다 일해도 3년은 허덕일 계산이 나왔다. 그것도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의 계산이었다. 3년 그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은 숨쉬지 못한 채 계속될 것이다. 저축이라는 것은 사치품이 될 것이고 여행이라는 것도 휴식이라는 것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오로지 빚을 갚고 생활비를 내고 또 다시 내일을 맞이하는 그런 반복의 나날이 될 것이다. 그가 40이 되는 해에야 겨우 숨 돌릴 수 있었다. 4년 뒤 그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인생에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을 것이다. 그때 이세를 계획하면 그녀는 39. 거의 고령 출산의 경계에 선 나이였다. 의료적 위험도 높아질 것이고 정신적 부담도 커질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교육비, 양육비라는 새로운 빚의 무게가 그들 위에 내려앉을 것이다. 너무 늦는 건 아닐까? 재현이 중얼거렸다. 숫자 위에 얹어진 현실적 절망감이 그의 목에서 나왔다. 그래도 같이 하면 되잖아.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듯이. 하지만 재현은 그 말이 더 아팠다. 사랑하는 사람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만큼 아픈 것은 없었다. 그녀는 아무 계획도 대책도 없었다. 오로지 함께라면이라는 막연한 믿음뿐이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말이었지만 냉정한 세상에서는 안녕을 준비해주지 못했다. 재현은 숫자를 좋아했다. 왜냐하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 숫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명확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이 현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큰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 며칠 후 재현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태양이 지고 난 후의 거실은 항상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았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우리 헤어지자. 재현이 말했다. 그 말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의 손가락들은 계속 움켜잡혔다. 갑자기 왜? 수진의 목소리에는 충격이 묻어났다.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결혼이랑 현실이랑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넌 사랑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라. 우린 달라. 재현이 말했다. 그의 말에는 비난이 없었다. 다만 절망이 있을 뿐이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때의 그 절망. 사랑이 있어도 그것이 통로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 외로움. 그럼 내가 가진 빚 때문에? 수진이 물었다. 그것이 가장 쉬운 설명이기를 바라며. 그 빛보다 내가 그걸 감추려 했던 게 더 힘들었어. 재현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그것이 더 슬펐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망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실망은 분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빛 하나로도 모든 게 끝났음을 알았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의 설득이나 반박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로지 받아들임만 있을 뿐이었다. 재현은 천천히 일어났다.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몇 년을 더 먹은 것처럼 문을 향해 걸어가며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그 손가락들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뒤돌아서면 그녀가 울고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돌아봤다간 이 모든 결정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사랑은 해도 감당은 못하겠더라. 재현이 중얼거렸다. 그것은 그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자신의 약한 마음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장례식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아름다웠지만 비극적인 사랑의 종말을 알리는 그런 소리.